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 생각해도 심장이 두근거리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20대 중반의 대학생일 때 경험했던 일인데요. 당황스럽지만 조금은 자극적이었던 기억이라 지금도 혼자 자기 위로를 할 때 떠올리는 그런 순간들이에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이 이야기가 저에게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되었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그 당시 저는 20대 중반의 대학생이었고요. 군대를 다녀오고 복학한 뒤 졸업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죠. 원래 집은 지방이어서 저는 대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고요. 고향 집에는 격주로 한 번씩 다녀오곤 했어요. 그 무렵 졸업반일 때 알게 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요. 그 친구를 지훈이라고 할게요. 지훈이는 저희 과에 편입을 한 친구였는데요. 저랑 동갑이어서 우리는 친구로 지내게 되었죠. 성격도 잘 맞아서 학교에서도 자주 어울리고 학교 밖에서도 같이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지훈이는 편입을 해서 전공 과목에 대해서 저에게 많이 물어보는 편이었고요. 저는 정말 성심성의껏 지훈이를 도와주게 되면서 우리는 자연스레 절친이 되어 갔어요. 저는 그 당시 편의점에서 식사를 때울 때가 많았는데요. 돈이 없어서 그랬던 건 아니었는데 식당에 가서 혼밥을 하는 게 싫기도 했고 편의점 음식이 입에 맞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게 된 지훈이가 어쩜 매번 편의점에서 식사를 해결하냐고 걱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집이 학교 부근인데 집에 저녁 먹으러 한번 오겠냐고 초대를 해주었어요. 자취하는 입장에서 가끔씩 집밥이 그리울 때가 있었는데 친구의 그런 호의가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흔쾌히 친구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지훈이네 집은 신축 빌라였는데 아담하기는 했지만 신축이어서 무척 깨끗한 건물이었죠. 저녁을 먹기로 하고 집에 찾아갔던 날 친구의 어머니가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지훈이 어머니는 첫인상이 너무 좋은 분이었고요. 눈웃음이 참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여성스러움이 넘치는 분이었죠. 지훈이가 제 얘기를 잘 해줬는지 아줌마가 반갑게 대해주셔서 참 편안한 느낌이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집에 들어가 보니 이미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가득했고요. 제육볶음에 된장찌개가 어찌나 입에 맞아서 맛있는지 저는 어머니 요리 솜씨가 장난이 아니라고 넉살 좋게 아부를 하면서 식사를 하게 되었죠. 지훈이 어머니는 그런 제가 마음에 드셨는지 저보고 참 성격이 좋다면서 많이 먹으라고 해주셨어요. 지훈이가 편입을 한 탓에 학교를 외롭게 혼자 다니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저같이 성격 좋은 친구가 생겨서 좋다고도 하셨고요. 저도 군대 다녀와서 마음이 맞는 친구가 없어서 아쉬웠는데 지훈이처럼 죽이 맞는 친구가 생겨서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무튼 그날 식사는 정말 즐겁고 화기애애했어요. 지훈이 어머니는 계속 저를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봐 주셨고요. 설거지를 도와드리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저를 주방에서 밀어내시면서 손님한테 설거지 시키는 집이 어디 있냐고 막 웃으셨죠. 그리고는 무슨 남자가 이렇게 넉살이 좋냐면서 한참을 웃으셨어요. 그렇게 그날 저녁도 얻어먹고 아줌마가 깎아주시는 과일도 잔뜩 먹으면서 우리 셋은 이야기도 한참을 나누었죠. 돌아가려는 저에게 아줌마는 밑반찬을 조금 싸줄까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집에서는 밥을 잘 안 해먹는다고 대신 어머니 김치를 조금 싸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가끔 라면을 끓여 먹기는 하는데 어머니 김치가 너무 맛있어서 생각날 것 같다고 했죠. 그 말에 아줌마는 김치를 한 통 싸주셨어요.
집밥 생각나면 언제든 지훈이랑 같이 오라고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그날 지훈이가 저를 자취방까지 바래다 주었는데 그날의 초대로 지훈이랑도 한결 더 가까워진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후로 몇 번 더 지훈이네 집에 가게 되었고요. 그때마다 아줌마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죠. 그리고는 몇 달 후에 지훈이랑 저는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어요. 지훈이가 먼저 취업이 되어서 우리는 취업 축하주를 거나하게 마시기도 했죠. 참 똑똑한 친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렵다는 편입을 하기도 했고 졸업과 동시에 좋은 직장에 취업까지 바로 하게 되었으니까요. 지훈이가 취업이 된 곳은 지방이기는 했는데요.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한 케이스이고 대기업이어서 조건은 꽤 괜찮은 편이었어요. 좋은 친구랑 떨어져 지내게 되니 아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주말이면 집에 올라온다고 하니 그때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는 헤어지게 되었죠. 저는 원하는 직장에 취업이 되지 않아서 결국 대학원 진학을 하기로 했고 자취를 더 이어가게 되었는데요. 대학원 생활은 별다를 건 없었지만 오랜 공부가 지겹다는 생각이 종종 들기도 했고요. 중간중간 대학원을 때려치고 눈높이를 낮춰서 취업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래도 이 모든 시간이 더 좋은 곳에 취업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는 꼭 참고 견디는 중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 낮 시간에 길에서 우연히 지훈이 어머니를 마주치게 되었어요. 저보고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시길래 원하는 곳에 취업이 안 돼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역시 어머니들은 끼니 걱정 많이 해주시잖아요. 여전히 학교 앞에서 자취하냐면서 식사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편의점에서 주로 해결한다는 제 대답에 아줌마는 저녁에 집에 오라고 하셨죠. 본인도 매번 혼자 저녁 먹느라 대충 때우는데 오늘은 맛있는 거 해줄 테니 같이 먹자면서요. 그렇게 그날 지훈이네 집에 가게 되었는데요. 지훈이 없이 아줌마랑 단둘이 식사를 하려니 약간 어색한 기분이 들기도 했지만 일부러 더 아무렇지 않은 척 식사도 하고 아줌마랑 대화를 나누기도 했어요. 지훈이 이야기도 했지만 단둘이 있다 보니 제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원하는데 취업이 안 돼서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제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고요. 나이는 먹었지만 집에서 돈을 받았어야 해서 눈치가 보인다는 멋쩍은 이야기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제가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니 아줌마도 본인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나 봐요. 아줌마는 일찍 결혼해서 20대 초반에 지훈이를 낳았다는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며 재혼할 기회가 몇 번 있기는 했는데 결국은 마음을 접었다는 이야기들을 허심탄회하게 늘어놓으셨어요. 아줌마는 얘기 끝에는 늙어서 주책이라면서 민망해 하시기도 했는데요. 저는 아니라고 아줌마 살아오신 이야기를 정말 관심 있게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아줌마랑 대화가 너무 잘 통하는 것 같다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는데요. 아줌마도 저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맨정신에 남에게 해본 건 오랜만이라면서 웃으셨죠. 너무 늦게까지 있으면 실례가 될 것 같아서 일어나려는 저에게 아줌마는 연락처를 물어보셨어요. 맛있는 거 하면 연락 줄 테니 오늘처럼 자기 대화 상대 해달라면서요. 저는 연락처를 아줌마 휴대폰에 저장해드리고는 돌아오게 되었죠. 그리고 자취방에 돌아와서는 오늘 저녁 정말 맛있게 먹었다고 한 통의 메시지를 남겨드렸고요. 아줌마는 자기도 즐거웠다면서 오늘 같은 저녁이라면 언제든 환영한다고 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바로 아줌마에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날 저녁도 집에 와서 먹으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날은 대학원 과제 약속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다고 다음날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줌마는 아쉽다면서 다음날 꼭 오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다음날 지훈이네 집에 가게 되었는데요.
아줌마는 제가 불편해서 거절한 건가 걱정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줌마의 그런 마음 씀씀이가 참 고마운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럴 리가 있냐고 어제는 정말 학교 일 때문에 못 온 거라고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죠. 그날도 그렇게 아줌마랑 둘이 저녁을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뭘 먹었는지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음식 하나하나가 다 맛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날 아줌마에게 고맙다는 생각에 저도 뭔가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영화 좋아하시냐고 물어봤죠. 집에만 있으시면 심심할 텐데 저녁 먹고 영화 한 편 보러 가시겠냐고 이야기를 꺼내봤는데요. 아줌마는 의외로 흔쾌히 좋다고 하셨어요. 극장에 안 가본 지 몇 년은 된 것 같다면서요. 그래서 아줌마랑 같이 극장에 가게 되었어요. 영화표는 제가 사려고 했는데 아줌마가 끝내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나이 든 아줌마랑 데이트해 주는데 영화표도 본인이 사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그렇게 아줌마랑 같이 보게 된 영화가 곡성이었어요. 영화도 진짜 재미있었고 무서운 장면이 간혹 있었는데 그때마다 아줌마는 살짝살짝 놀라시면서 저에게 기대시기도 했죠. 영화를 다 보고 나오니 자정이 다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집까지 슬슬 걸어가기로 했죠. 걸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니 참 좋았어요. 영화도 재밌었고 늦은 시간에 밤 공기도 상쾌하게 느껴졌고요. 집에 거의 도착할 때쯤 아줌마는 몇 년 만에 나들이 해본 것 같다면서 오늘 너무 즐거웠다고 하셨어요. 저는 아줌마가 부르시면 언제든 좋다고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줌마는 잠시 망설이시는 듯 하더니 집에 들어와서 간단하게 한잔하고 가겠냐고 물어보셨죠. 아마 그날의 여운을 더 느끼고 싶으셨나 봐요. 저도 그대로 헤어지기에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다시 아줌마네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렇게 거기서 우리는 맥주를 나눠 마시면서 영화 이야기도 한참을 나누게 되었네요. 아줌마랑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냥 편한 친구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참 케미가 잘 맞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참 이야기를 나누던 중 아줌마가 그냥 자고 가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저랑 같이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서요. 살짝 취하신 것 같기는 했는데 저도 취기가 올라와서 그러겠다고 했죠. 그렇게 우리는 거실에 자리를 펴고는 누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더 나눴어요. 그렇게 한동안 대화를 나누던 중 아줌마는 오랜만에 남자랑 데이트해 본 거라고 이런 날이 또 올까 싶다면서 말끝을 흐리셨죠. 그리고 살며시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그 분위기에 취해서 저는 아줌마를 받아들이고 말았네요. 어두운 거실에서 우리는 그렇게 결국 사랑까지 나누게 되었어요. 다음날 깨어났을 때 처음에는 약간 어색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부스스한 모습으로 마주한 우리는 서로 멋쩍게 웃고 말았어요. 아줌마는 제 손을 살짝 잡으시면서 어제 여러모로 못 잊을 밤이었다고 하셨죠. 그 아줌마의 손길에 저는 마음이 동하게 되었고요. 아침에 결국 한 번 더 아줌마와 사랑을 나누고 말았어요. 이번엔 맨정신이었는데 말이죠. 아줌마는 사랑을 나누고 난 뒤에 아침을 차려주셨어요. 그리고 돌아가려는 저에게 이렇게 되어버린 게 자기는 오히려 좋다는 말을 하시면서 부끄러워하셨고요. 저는 아줌마에게 또 와도 되냐고 물었더니 아줌마는 수줍게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렇게 아줌마와의 썸씽이 시작이 되었네요. 대학원 일로 바쁘지 않으면 저는 아줌마네 집으로 저녁을 먹으러 갔고 같이 산책을 하거나 술을 마시기도 했고요. 아줌마네 집에서 밤을 보내고 오기도 했죠. 아줌마가 저를 엄청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런 시간들을 가져보는 게 오랜만이라면서 저에게 너무나 다정하게도 잘 해주셨거든요. 주말이면 지훈이가 집에 올라와서 만나기도 했는데요. 아줌마랑 썸씽을 타면서 지훈이를 보는 게 약간 민망하기는 했지만
지훈이와의 우정에는 변함은 없었어요. 그렇게 2달 정도 아줌마랑 연애를 이어가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인가 아줌마가 저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한 명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아줌마의 언니 되시는 분이었어요. 아줌마는 언니 되는 분에게 저와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깊게 사귀는 건 아니지만 아들뻘 애인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자랑 삼아 하셨던 모양이에요. 지훈이 이모 되시는 그분은 아줌마의 이야기를 듣고는 궁금하신지 저를 엄청 만나보고 싶어 한다고 했어요. 그 이모란 분이 아줌마를 들들 볶는다고 한번 만나줄 수 있냐고 제 눈치를 보면서 어렵게 이야기를 하셨죠. 저는 약간 당황스럽고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아줌마의 표정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죠. 저는 별일이 있겠나 싶어서 같이 계실 때 만나보겠다고 했어요. 아줌마는 미안하고 고맙다면서 저녁 식사 자리에 그 이모란 분을 부르겠다고 하셨죠. 그리고는 며칠 후에 그 이모님과 저녁 식사 자리를 하게 되었어요. 아줌마네 집에 찾아갔더니 이미 그 이모란 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지훈이 이모는 아줌마랑 완전 다른 타입이었어요. 자매 사이다 보니 얼굴은 약간 닮은 구석이 있었지만 키도 더 크시고 더 세련된 느낌이셨어요. 그런 외모만큼이나 성격도 시원시원해 보였죠. 이모님은 저를 보시더니 동생이 하도 자랑을 하길래 너무 궁금했다면서 반갑다고 인사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아줌마를 보시더니 기집애 너 완전 개탔구나. 친구가 아주 잘생겼네. 부럽다 얘.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약간은 어색한 저녁 식사 자리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이모님은 정말 유쾌하게 대화를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저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셨고요. 요새는 이런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커플도 꽤 있다면서 본인도 어린 연하남 애인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우스개 얘기를 하기도 하셨죠. 제가 말을 할 때는 관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제 눈을 뚫어져라 바라보시기도 했는데 그 눈빛은 약간 부담스럽긴 했어요. 그렇게 약간 시간이 지나고 분위기가 조금 풀렸을 즈음 이모님은 농담을 하는 듯한 말투로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에게도 연락처를 좀 알려주면 안 되냐고요. 본인이 궁금한 게 생기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보고 싶다면서요. 웃으면서 농담처럼 이야기를 하기는 하셨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진지해 보였죠. 저는 연락처를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아줌마가 이모님을 말리셨죠. 제가 불편하겠다고 그만하라면서요. 두 분은 그렇게 장난인 듯 아닌 듯 옥신각신 하셨고요. 저는 그냥 이모님께 제 연락처를 알려드리고 말았어요. 연락처를 알려드린다고 별일이 있겠냐 싶었고 그 상황을 빨리 지나가고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그래도 그 순간만 빼면 저녁 식사는 즐거운 편이었어요. 이모님이 참 재밌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후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조금 더 나누다가 저는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날은 이모님이 아줌마네 집에서 자고 간다고 하셨거든요. 이모님은 저에게 나중에 또 보자면서 윙크를 살짝 하기도 하셨죠. 저는 인사를 드리고 후딱 집을 나서게 되었어요. 나름 즐거운 시간이기도 했지만 긴장을 바짝 하고 있었는지 집을 나서고 나서야 몸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아줌마에게 문자가 한 통 왔어요. 오늘 자기 언니를 상대하느라 힘들었겠다고 미안하다면서요. 저는 괜찮다고 나름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답을 드렸죠. 그리고 이모님에게도 문자가 한 통 오긴 했어요. 만나서 반가웠다면서요. 두 여자와 문자를 몇 통 주고받고는 그렇게 그날은 잘 지나가게 되었네요. 다음 날 저는 아줌마와 오붓한 데이트를 이어갔고요. 그날의 일이 미안했는지 아줌마는 저에게 더 잘해주려고 하기도 했어요.
아줌마는 그날 유독 더 정성스레 저를 사랑해 주었거든요. 우리 관계는 어제 일로 오히려 더 돈독해지는 듯 싶었죠. 그런데 며칠 후부터 그 이모님이란 분에게 계속 문자가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안부를 묻는 내용이었는데 그런 문자는 꼬리에 꼬리를 물더니 계속 이어지게 되었고요. 어느 날 밤에는 저에게 전화를 걸기도 하셨죠. 이모님도 혼자 살다 보니 저녁에 이야기 상대가 필요해서 전화를 하셨다고 했고요. 그렇게 한두 번 이모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시시콜콜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거리가 있을까 싶었는데도 이모님하고 통화를 하면 꽤 오래 대화를 나누게 되기도 했어요. 그만큼 이모님이란 분은 말재주도 있는 편이고 유쾌한 분이셨죠. 솔직히 생각해보면 이모님하고 통화하는 게 더 재미가 있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모님은 아줌마랑 같이 있을 때 연락을 주시기도 했는데요. 그럴 땐 두 분 사이가 어색해질까 싶어 휴대폰을 살짝 꺼두기도 했어요. 아줌마에게는 이모님하고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이야기는 안 드렸거든요. 이모님이랑 통화하면서도 그러기로 약속을 했고요. 그러다 어느 날 밤 통화를 하던 중 결국 이모님이 저랑 단둘이 차라도 한잔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가볍게 와인 한 잔해도 좋다고 하셨고요. 이모님하고 단둘이 만난다는 게 조금 걱정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몇 번 거절을 하기는 했지만 하도 졸라대시는 통에 저는 이모님을 따로 만나게 되었어요. 이모님은 집에 좋은 와인이 있다면서 집으로 초대를 하셨죠. 지하철로 몇 정거장 떨어진 동네에 이모님은 살고 계셨어요. 작은 아파트이긴 했는데 이모님 집은 실내가 참 아늑하고 세련된 분위기였죠. 식탁에는 이미 음식이 차려져 있었고 이모님은 와인을 한 병 꺼내며 웃었어요. 이렇게 둘이 한잔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이 와인 너랑 마시고 싶어서 오라고 한 거야. 그 말이 마치 저를 유혹하는 듯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모님과 마주 앉아서 와인을 나눠 마시게 되었는데요. 와인은 마셔본 일이 없어서 술 맛은 잘 모르겠지만 분위기가 점점 묘해진다는 느낌은 알 것 같았죠. 이모님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조금씩 와인에 그리고 분위기에 취해가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고요. 와인을 몇 잔 마시고 대화가 깊어졌을 때쯤 이모님은 본인의 속내를 털어놓으셨죠. 솔직히 말할게. 너 처음 봤을 때부터 좀 끌렸어. 그녀의 말에 당황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진심에 말을 잇기가 어려웠어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서 머뭇거리는데 이모님이 제 옆으로 다가오셨고요. 저는 뭐에 홀리기라도 한 듯 이모님의 리드를 따라가게 되었죠. 그리고 거기서 그만 저는 이모님하고 선을 넘어버리게 되었어요. 이모님은 시원시원한 성격만큼이나 사랑을 나눌 때도 화끈하고 적극적인 분이었죠. 너무 저돌적이어서 어느 순간은 놀랍고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그렇게 한바탕 사랑을 나누고 나서야 제정신이 들기 시작했고 아줌마 생각이 나면서 아차 싶었죠. 이모님은 제 표정에서 그런 복잡한 마음을 눈치챘는지 아줌마에게는 비밀로 할 테니 걱정 말라고 했고요. 저와의 데이트에 흡족한 듯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너무 좋았다는 말을 하셨어요. 저도 이왕 이렇게 되어버린 걸 되돌릴 수도 없으니 그냥 이모님과의 시간을 즐기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죠. 그만큼 이모님은 사랑을 나눌 때 매력이 넘치기는 했거든요. 결국 우리는 그날 밤 한 번 더 사랑을 나누게 되었죠. 이모님은 저에게 자고 가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다음 날 아침 일찍 학교를 나가봐야 해서 저는 새벽 시간에 택시를 타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아줌마 자매와의 요상한 썸씽이 시작이 되었네요. 어느 날은 아줌마와 또 어떤 날은 이모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사랑을 나눴죠.
그 사실을 모르는 아줌마에게 약간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요. 사실은 그런 관계가 너무 자극적이면서 흥분이 되어서 그 당시에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어느 때는 두 아줌마와 동시에 사랑을 나누고 싶다는 정신나간 생각을 하기도 했죠. 그런 시간들이 몇 달은 이어졌던 것 같아요. 행복했다기보다는 자극적인 것이 주는 짜릿함이 컸던 시간들이었죠. 몰래 자매 사이인 두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친구의 엄마라는 점까지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항상 이런 일들은 꼬리가 길면 밟히게 되어 있나 봐요. 저는 어느 날 아줌마에게 이모님과의 관계를 결국 들켜버리고 말았어요. 아줌마를 만날 때면 휴대폰을 꺼두거나 음소거를 해두는 편이었는데 그날은 깜빡했던 거죠. 아줌마와 한참 데이트를 하던 중이었는데 이모님에게 연락이 왔고요. 여자들의 직감이란 게 있잖아요. 아줌마는 제가 이모님과 썸씽이 있다는 걸 알아채고 말았어요. 저는 해명도 변명도 할 수가 없었고요. 무책임해 보였지만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아줌마는 저에게 너무 실망하고 상처받은 듯 그날 이후로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제 연락에도 답을 주지 않았고요. 이모님은 그 후로도 연락을 주시긴 했는데 이모님의 연락은 제가 피하게 되더라고요. 저돌적인 이모님을 만나면 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았는데 그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아줌마와 이모님은 그 일로 서로 대판 싸우게 되었나 봐요. 얼마 후에 저를 찾아와서는 제 멱살을 잡고 화를 내던 지훈이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죠. 지훈이는 저를 정말 증오에 가득 찬 눈빛으로 바라보고는 다시는 볼 일이 없었으면 한다는 말을 하고 돌아가 버렸죠. 저는 아줌마에게는 사과를 하고 싶어서 그 후로 몇 번인가 아줌마를 만나보려고 시도는 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아줌마에게는 문자로도 전화로도 연락이 닿지를 않았죠. 어느 날인가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아줌마네 집 근처에 가보기도 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간이 조금 흐른 후 이모님을 만난 일이 있었는데요. 아줌마는 살던 집을 정리하고 지훈이가 일하고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 버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이모님은 자기와의 관계는 유지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셨는데 생각해 보겠다는 이야기를 하고는 돌아서게 되었어요. 솔직히 마음 한쪽에서는 이모님이랑 즐기는 관계를 계속 유지할까 하는 흔들림도 있었는데요. 결국은 그냥 모든 관계를 정리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소중한 친구와의 우정도 잃고 두 아줌마에게도 상처와 아쉬움을 남긴 채로 그 인연을 끝낼 수밖에 없었어요. 제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기에 스스로를 원망하며 반성도 많이 했죠. 정말 미안한 마음에 한동안 깊은 후회 속에 지내기도 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두 아줌마와 함께했던 시간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짜릿하고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던 것 같아요.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진 두 분과 동시에 연애를 경험했던 순간들은 제게 있어서 너무도 강렬했고 설레는 날들이었죠. 지금도 가끔은 눈을 감으면 그날들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제는 다들 어디선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한 모습으로 잘 지내고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요. 저는 그 시절의 기억들을 가슴에 품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